자, 미적분학과 친해지기 미니 특강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분 관련돼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든 미분 관련돼서 중요하게 볼 거,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은요, 우리가 변화율에서 출발을 합니다. 변화율. 그 변화율인데 둘 다 라이프니츠랑과 뉴턴이라는 사람 두 사람 다 아주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뉴턴이 더욱더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라이프니츠도 상당히 뉴턴 못지않게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약간 좀 암울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뉴턴은요,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아주 행복하게 죽었던 그런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좀 불행하게 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천재적인 의미에서는 둘 다 똑같은 천재이기도 합니다.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둘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떤 독립변수 y의 변화를 살피는데 x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얘기는 뭐예요? 변화라는 게 델타 y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얘는 뭐예요? 종속 변수 y라는 건 종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y 값이 변하는데 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변화하는 양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율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얘를 가장 대학에서 많이 쓰는 폼은 이걸 보통 많이 씁니다. 어떻게? 얘를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쓴다고요. 이 간격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에 있는 값과 요 두 개의 값이 뺀 값이 밑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위에 요 두 개의 값을 뺀 값이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함수 값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우리가 미분의 정의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또 얘를 또 표현할 때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y-x라고 표현을 하고 f의 y값 빼기 f의 x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값과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뺀 값이 분모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게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변화율에서 우리가 아주 작게 극한값을 취한 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극한값을 써서 델타 x의 값을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x에 변하는 값이니까 h에 대한 값이라서 h를 0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 같은 경우는 간격을 줄인다는 이야기랑 y를 어떻게, 여기서는 y를 x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델타 x를 아주 작게, 분모를 작게 잡는 방법이 h일 때는 h를 그냥 0으로 보내면 되고, 요놈의 값을 작게 잡는 방법은 y를 x로 보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 또 주어져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또 많이 쓰는 거 또 이렇게 해줘. 하나 더 써볼게요. 자,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 마이너스 h. 얘도 많이 쓰는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시험 칠 때 많이 내죠. 자, 얘는 뭐예요? 괄호 안에 있는 놈과 괄호 안에 있는 놈을 서로 빼면 뭐가 나오냐면 2배의 h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밑에 있는 값을 줄이는 방법은 h를 0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표현법으로는 이렇게 다 썼는데 얘의 극한값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얘는 오른쪽의 값은 f1'. 자, 지금 보시면 h를 0으로 보내면 fx 빼기 fx. 자, y를 x로 보내면 fx 빼기 fx. 그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h를 0으로 보내면 fx 빼기 fx 이렇게 됩니다. 다 뭐죠? 얘는 전부 다 오른쪽의 값은 f1' 이렇게 표현한다. f1' x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얘가 뭐예요? 뉴턴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왼쪽의 값은 예를 들어 이론적인, 얘는 뉴턴은 이렇게 얘든 구체적인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라이프니츠는 얘를 그렇게 쓰지 말고 통으로 그냥 단순하게 dx분의 dy로 쓰자라고 한 게 요게 라이프니츠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라이프니츠 방법이든 뉴턴 방법이든 둘 다 혼용해서 많이 쓰는 그런 값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하나 보죠. 자, x제곱, fx가 x제곱일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뺐을 때 분모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얘랑 얘랑 빼면 뭐예요? 얘랑 요놈과 요놈을 빼면 2배의 h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뭡니까? f의 1 플러스 2배의 h 값 빼기 f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작업을 한 게 뭐냐면 극한값을 h를 0으로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h만 주어져 있잖아.
그럼 h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뭐예요? 2를 곱해야 우리가 h만 나올 겁니다. 이런 폼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값 주어져 있는 요 놈의 값을 한번 보시면 얘는 뭐예요? h를 0으로 보내면 f1 빼기 f1.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f'의 1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2배의 f1'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f를 실제로 주어지는 f가 주어져 있잖아. f는 뭐예요? x제곱이니까 f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f1'의 1값은 2라고 쓰죠. 자, 그러면 얘 2고 얘 2니까 2개 곱해서 4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에 어떤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뉴턴과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프니츠 이 두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 문제는 대학 수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복잡한 문제들은 좀 더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